검색 요정입니다. SEO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구글이 성장하고 있다, SEO를 하셔야 한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구글의 사용률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용이 늘었고요. 답답한 네이버의 검색 품질에 실망한 사람들이 구글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특히 해외 정보, 전문 정보 등 네이버가 아닌 네이버 외부의 정보를 찾는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거의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을 이용하게 됩니다. SEO 업계에서의 구글의 성장을 반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이버 검색의 한계 때문이죠. 단순히 검색 품질의 문제뿐 아니라 네이버가 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레이아웃의 문제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 길고 긴 광고 영역을 지나면 뷰라고 부르는 영역이 나옵니다. 말로는 통합 검색인데 사실상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카페 이런 걸로 구성된 네이버 통합 검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뷰하고 또 구분돼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만 모아놓은 섹션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웹 검색 영역은 저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는 끝자락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죽어라 웹사이트 SEO를 해봤자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성과가 늘기는 늡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시간, 노력 등을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성장한다는 것은 웹사이트 SEO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셨던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구글에서의 사업 성과가 네이버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정말로 시장을 6대4 정도까지 볼 만큼 구글이 성장했다는 게 여러분들은 체감이 되시나요? 여기 유명인 이름부터 구매 행위 관련 키워드 그리고 전문 정보 검색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네이버 대비 구글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량을 보였는가입니다. 네이버가 100이고 구글이 10이라면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많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숙박, 맛집 관련 키워드 약 860여 개의 검색량 총합을 따져봤습니다. 구글의 검색량은 네이버의 4%에 불과합니다. 네이버 기준 검색량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비교해보면 구글에서의 검색량은 네이버의 3.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주도 이런 키워드도 아니고 항공권, 민박, 맛집, 카페, 렌트카 등등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키워드죠. 이런 키워드에서 검색량이 안 나와주면 무슨 키워드에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좀 전문적인 분야의 서비스라면 상대적으로 구글을 보고 SEO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검색 마케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량이 큰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키워드인지가 중요하다. 검색 광고의 역할에 맞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검색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 환경이 이런데 구글 점유율을 들이대면서 웹사이트 SEO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SEO를 위해서 대행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사업의 주요 키워드들의 검색 엔진별 검색량 얘기를 안 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합니다. 걔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높은 환경에서 제가 웹사이트 SEO를 비추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 측정인데요. SEO 성과는 당연하게도 자연 검색 유입 증가로 인한 전환의 증가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환을 늘리기 위해서 유효한 키워드들로부터의 유입이 늘어나야 하고요.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키워드에서 보다 높은 순위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노출 순위는 SEO 성과 측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웹페이지를 동시에 만들어지고 라이브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SEO 타겟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하고 웹사이트 규모가 크고 그럴수록 타겟 키워드들은 더 많아집니다. 쇼핑몰의 경우는 제품별 타겟 키워드까지 있으니 정말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수백, 수천, 때로는 수만의 타겟 키워드들에 대해서 노출 순위를 수작업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랭킹 체커 툴을 씁니다. 이 랭킹 체커가 네이버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웹 CEO라든가 지오랭크라든가 이런 네이버의 노출 순위를 제공하는 툴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 됩니다. SEMrush, SEOmods, Ahrefs 이렇게
제가 쓰고 있거나 써본 메이저 툴들은 다 안됩니다. 혹시 되는 툴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이버 트래픽이 주가 되는 경우 SEO는 아예 버리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그냥 SEO가 아니라 굳이 웹사이트 SEO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 SEO가 그 답이 됩니다. 이 네이버가 네이버 밖의 정보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고 웹 검색 영역을 소홀히 다룬다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섹션에서 SEO를 하면 됩니다. 바로 블로그죠. 파워블로거 때문에 블로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블로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블로그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설령 그것이 구글이라고 해도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에서만 노출이 잘 되고 네이버 밖의 블로그 플랫폼들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취급을 안 해준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검색 엔진에서 다 노출이 잘 되는 플랫폼 관리 전략 이런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었죠. SEO는 필요합니다. 설령 구글의 검색량과 유입이 한 10% 이하라고 해도 그 5% 10%를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게 마케터니까요.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정 기간 그 성과가 계속 지속되는 그 SEO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 채널에서 마케팅의 ROI를 따지듯이 프로젝트 관점에서도 그 효율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웹사이트 SEO 오래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 돈으로 광고를 하시라고. 일단 구글의 점유율이 너무 낮아서 성과 증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고요. 거기에다가 그 회사의 마케팅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웹사이트 SEO를 진행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마케팅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광고를 조금 더 최적화를 하시고 웹사이트 SEO는 나중에 웹사이트 개편을 할 때나 그때 묻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